네, 오늘 첫 노래로 블루파프리카의 이제 길 없는 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르웨이의 베르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매력적이고 포근하면서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도시인데요. 파격적인 색감과 매혹적인 디자인, 이런 이미지들은 이제 도시 안에서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르겐 같은 경우는 이제 않아도 되는 곳, 모든 걸 다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오롯이 이제 마음에 머무는 도시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베르겐은 낭만으로 가득한 곳인데요. 북유럽을 이제 여행해 본 여행자라면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을 도시라고 꼽는다고 하네요. 이런 베르겐은 고풍스러움과 동화적 낭만이 어우러진 도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충만한 여유와 포근함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베르겐에서 머물고 싶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대요. 왜냐하면 일단 공기가 엄청 좋고요. 그리고 이게 오래된 느낌이 도시가 주는 여유로움이 참 그게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행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노르웨이 숲, 바다 또한 힐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 베르게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치 동화 속 마을인 것 같은데요. 그림 같은 이제 산등성이 아기자기한 집들이 손짓하는 것 같고 마치 이곳에 있으면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베르겐의 오랜 세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 베르겐은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연중 275일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비가 많이 와서 한여름에는 맑고 청명한 날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5월부터는 푸른 하늘과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자연,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있어서 여행자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베르겐은 오슬로에 이어서 노르웨이 제2의 도시로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인데요. 1070년 라브케레 왕에 의해서 이 베르겐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는 노르웨이의 수도였다고 하네요. 오슬로에 비하면 이제 공기가 맑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간직한 베르겐은 주민들의 표정만 봐도 노르웨이 최상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한가로 이제 걸어 다니며 즐길 수 있는 이 도시는 멋진 항구, 그리고 바다와 더불어 어우러진 완만한 주변 산들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데요. 바다엔 순백의 요트들, 이런 요트들이 자유로이 활보하며 바다와 나란히 이어진 도로에는 노천 카페가 있는데요. 이 노천 카페를 딱 보면 자유와 낭만을 찾아 떠난 여행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행자들의 표정에서 여유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항구 도시니까 뭐 요트 쪽이나 도로 쪽을 보면 분주한 느낌이 들기도 한데요. 이런 분주한 느낌을 이제 브리겐 뒷골목을 걷다 보면 도시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기도 싶은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약 10분 정도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해발 한 320m 정도 되는 필레위엔이라는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뉴질랜드 퀸즈타운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베르겐 주변 바다 풍광은 매우 시원하면서 짜릿하다고 하네요. 이게 또 모나코 그때 설명했죠. 모나코 성벽 그것처럼 이것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쪽이 다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짜릿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정상에서 딱 내려다보면 손에 잡힐 듯한 거리의 시가지와 산 아래 그림처럼 펼쳐진 집들의 조화가 너무 예뻐서
이곳 베르겐 주민들이 부러워질 정도라고 하네요. 이곳에서 이제 내려다보면 보겐 항구가 또 보이는데요. 보겐 항구 또한 베르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이 보겐 항구를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브리겐의 그 보겐 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겐 항구를 이제 딱 처음 본 여행자들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카메라로 사진 찍기 바쁘다는데요. 이곳은 온통 요트와 하얀 벽돌과 빨간 지붕으로 된 집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돈을 조금 지불하면 요트를 타서 직접 바다에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보겐 항구에서 딱 보겐 항구 옆에 브리겐의 보물 창고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곳이 스트라데입니다. 스트라데 같은 경우는 오랜 역사의 향기와 전통의 질감을 투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런 스트라데를 걷다 보면 13세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삼각 지붕에 이제 아름다운 건물이 늘어선 베르겐 항구 주변의 스트라데와 베르겐의 중심부인 브리겐을 걷고 있으면 다른 여행자들처럼 여유에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냥 이제 마냥 길을 걸어도 좋고 한낮에 펍에 들어가 커피나 맥주를 마셔도 되고 혹은 골목골목을 돌아 골목길 사이에 있는 작은 공예점에 들어가 구경을 해도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베르겐은 편하게 다가오는 마치 친구 같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이 브리겐은 대구의 집산지예요. 그리고 무역의 전초기지였고요. 또한 이제 무역의 전초기지였다 보니까 경제적 변형도 있었고 이런 항구 도시면 당연히 국제화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개방에도 널려 있고요. 그만큼 이제 개방돼 있고 항구 도시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대구의 집산지면 당연히 어시장이 발달돼 있겠죠. 부두 광장에는 이제 매일 어시장을 선다고 한다. 매일 어시장이 열어요. 새우부터 시작해서 바다가재, 연어, 고래고기 등 갖가지 해산물을 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꽃, 채소, 수공예품 이런 잡다한 것도 많이 팔아서 눈길을 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선 중에서도 이제 캐비어 같은 고급 생선류도 파는데요. 색깔과 가격에 다르고 그리고 비싼 연어 알 같은 경우는 한 통에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민과 관광객들로 부쩍이는 어시장은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로 늘 소란하여 베르겐의 살아있는 허파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곳 말고도 되게 갈 곳이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플레위엔 산이라고 아까 정상 있다고 했잖아요.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그게 베르겐 동쪽에 위치해 있는 한 아까 말한 대로 해발 한 320m 정도 되는 산인데요. 산까지는 아까 말했다시피 등산 열차가 운행되고요. 그 등산 열차도 운영되고 이제 케이블카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어시장의 동쪽 방향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등산 열차 승차장도 있고요. 등산 최대 이제 걸어 올라가실 거면 힘든데요. 25도의 사면으로 10분 정도 걸려서 이제 정망대에 오르시면 베르겐 시내는 물론 항구와 현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박물관도 있어요. 브리겐 박물관이라고 그 한자 동맹 시대의 생활 양식을 보여줄 수 있는 브리겐 박물관인데요. 박물관에서 서쪽으로 200m쯤에 보겐만 입구에 있는데요. 이 보겐만 입구에는 또 브리겐 거리가 있어요. 이 브리겐 거리에는 14세기부터 16세기의 목조 건물들이 한 20채 정도 남아 있어서 이걸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이 건물들이 이제 한자 동맹 시대에 독일 상인들이 살았던 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고향의 습관에 따라 주거와 일터가 이제 한 지붕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건물 안에는 당시의 생활 모습을 말해주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마리아 교회 바로 옆에 있으며 중세 발굴품이 전시되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이제 U자형 계곡인 이제 속내 피오르드라는 곳도 있는데요. 이 길이가 총 205km에 달해서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네요. 이 속내 피오르드는 프롬을 시작하여 구드방겐에 이르는 페리 여행으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 페리를 타고 있으면 이제 가까이서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가 있어서 좋다고 하네요. 빙하 시대에 이제 빙하의 압력으로 깎여진 U자형 협곡인데요. 계곡 상단에서 떨어지는 폭포는 스펙트럼을 발해서 어마어마한 자연 경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페리를 타서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약 1시간 15분 정도 타게 되는데요. 이 페리를 타고 오면 갈매기들이 따라온대요. 하도 사람들이 먹을 걸 많이 줘서 또 먹이를 얻어 먹으려고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갈매기에게 먹이를 던져줘서 뭐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뭐 광안리나 이제 뭐 해운대에서 뭐 새우깡을 던지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에서 속내 피오르드 외에 하르단게이 피오르드도 있고 에이란게르 피오르드 등 이제 빙하가 만들어낸 멋진 자연의 조각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브리겐에는 볼 수 있는 게 다양한데요. 그 볼 수 있는 것 중에 좀 더 얘기하기 전에 노래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던 그날이 다가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노르웨이의 베르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이제 노르웨이 세계적인 음악가였던 에드바르트, 그리고 그의 생가 및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요. 트롤하우겐이라는 이 곳은 바닷가 근처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롤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선인과 악인으로 표현하는 숲속의 요정으로 트롤하우겐은 트롤이 살고 있는 언덕이란 뜻인데요. 피아노 협주곡과 페르퀸트 이런 대표작을 남긴 그리드가 사용했던 피아노, 악보, 편지, 가구 등이 진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는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가의 별실에서는 지금도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공연이 개최되고 있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절벽 중간에는 그리드와 그의 아내를 합장한 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하다시피 이제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이제 공연되고 있다 했잖아요. 이 공연도 이제 이 생가, 박물가를 들어가는 비용만 내면 공연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언제 또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공연을 또 듣겠어요. 싼 맛에 또 듣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이제 노르웨이 베르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도시보다는 좀 더 여유로움이 많은 도시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이제 좀 삶이 좀 힘들다, 나는 좀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그 거리가 되게 예뻐요. 사진으로 봐도. 딱 노르웨이나 뭐 캐나다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오로라가 보이는 나라들 있잖아요. 좀 추운 나라들. 그런 쪽에서 딱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마을을 보면 다 건물들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딱 전형적인
그런 건물 양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 이제 거의 다 목조 건물에다가 옛날 방식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어서 되게 이쁘고 약간 좀 크리스마스 영화나 뭐 어린이 영화 보면 막 그 산타크로스 마을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빨간 나무로 된 뭐 목조 건물이나 녹색 막 그런 게 뭐 하얀색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더 동화적인 느낌을 더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베르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유로움이 다 느껴져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근데 아까 말하다시피 여기서는 그 베르겐을 여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 다 안 봐도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안 봐도 되고 한 부분만 여유를 느끼면서 즐기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굳이 자신을 재촉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여행지 중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베르겐을 보면 그 요트를 볼 수 있는 뭐 항구나 그런 쪽보다는 그 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뭐 케이블카를 타서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보는 전경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했다시피 노천 카페도 있는 곳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베르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디에이드의 빛 듣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